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틀려도 되지만 너는 틀리면 안 된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안 틀려야 되지?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다 잘 돼야 되냐? 무조건 시도는 필요해요. 근데 직장인은 잘리겠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는 총알이 몇 개 없거든요. 그저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일을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로우 에고의 세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테시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서비스 교육인 스픽에서 일하고 있는 K 직장인 김지안이라고 합니다. 스픽은 실리콘밸리 베이스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 스피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업 가치 1.4조 원을 넘어서 유니콘에 등극한 회사입니다. 지금 만으로 3년이 넘었고요. 그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되게 자식 같은 회사입니다. 이 틀려라 트일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2025년 1월에 스픽에서 그 고 신해철님의 목소리와 함께한 브랜드 캠페인의 슬로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스픽이 일하는 방식이랑 되게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항상 저희가 무수히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항상 실패하고 틀리고 그 틀림과 오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슬로건을 만나고 나서 3년 전에 저처럼 조금 새로운 시도 앞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쓰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막 보는데 갑자기 그 알고리즘이 너무 피로하게 느껴진 날이 있었어요. 모든 썸네일이 이렇게 해야 돈을 법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그 하이 에고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피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이 에고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그저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로우 에고의 세상이 여기 있다. 그런 세상도 있다라는 걸 좀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을 좀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당시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3개가 연달아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틀리지 않을 만한 일들만 하자라고 이제 몸을 되게 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봤던 유튜브에서 유튜버분께서 너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하나도 틀리면 안 돼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오히려 틀려도 된다라고 해야 뭐라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좀 처음으로 틀려도 된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언어도 그렇고 우리가 걸음마도 그렇고 분명히 실패하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면서 너 이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어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는 되게 틀릴 만한 일들은 계속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꼭 쥐고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와 같은 분들에게 너 되게 틀려도 된다. 아니 오히려 틀렸을 때 내가 더 자유롭고 더 성장하더라 라는 좀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로우 에고라고 함은 그냥 단순히 낮은 자아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라고 규정하는 어떤 개념이나 대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이 프로페셔널리즘은 단순히 내가 낮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도와 성취를 통해서 높은 자존감을 획득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픽에서는 이게 우리가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되자라고 막 구호를 삼고 외치진 않아요. 함께 부대끼면서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성취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가 문제 해결의 진심인 문화, 그리고 긍정적인 호기심의 문화, 힘 빼기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책을 쓴 저지만 사실 저도 스픽에 와서 그렇게 로우 에고가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로우 에고였던 거는 아니고 오히려 저는 좀 스픽에 합류하고도 한참을 또 로우 에고인 척하는 가짜 하이 에고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내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하이 에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 로우 에고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는 되게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득하고 회사가 전쟁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회의는 모두가 다 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이 회사라는 곳이 절대 편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리지 말아야지. 나 무조건 100점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이제 힘을 바짝 주고 할 때보다 나 틀려도 돼. 뭐 어때.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도했을 때 훨씬 더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큰 성장을 좀 경험을 하면서 이 로우 에고의 가치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난 다음에는 절대 안 틀릴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는 또 틀리겠지. 하지만 나는 거기서 또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아보다 이런 자아가 훨씬 더 강한 자아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일단 저희는 다들 똑똑하지만 다들 어떤 자리나 어떤 권위에 욕심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실무를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프로젝트로 명예를 빛내는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명예나 권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팀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팀이 성장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즐거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문제인데 그 외적인 것들, 뭔가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내 프로젝트가 조금 더 이름을 알리는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본질에서 멀어지고 더 경쟁을 많이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가장 나답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답게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더 성장을 빨리 하는 이 경험은 정말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경험하기 어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인 것 같아요.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어느 날 내가 이걸 가져야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개인이 갖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은 나의 이 단단한 에고를 깨워주는 도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 질문을 받는 상황이 절대 편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역시 이제 철저히 한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받는 환경이 너무 불편하고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와서도 계속 그 질문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회의 때마다 이 실리콘밸리의 이 똑똑한 팀원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너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날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내가 못 믿었냐?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너무 해맑은 얼굴로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좀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저 혼자 OX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답하면 정답. 이렇게 말하면 오답. 나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페이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고를 돈을 내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초반에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페이드 마케팅에 돈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은 곧 제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처음엔 되게 그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나는 페이드 마케터고 돈을 쓰러 채용이 된 사람인데 나보고 돈을 쓰지 말라는 건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페이드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그 돈을 쓰고 있고 실제로도 불필요한 돈을 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라는 의도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덕분에 저희가 관습적으로 하고 있던 페이드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질문의 역할은 이 사람이 나를 뭔가 당황시키거나 내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최선이 있다라는 믿음 위에서 더 좋은 답을 찾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사람 역시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로 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 질문을 받는 순간은 좀 괴롭고 불편하더라도 더 큰 성장을 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를 또 성장시키고 더 좋은 성장의 안전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되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우 에고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개인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안전하고 똑똑한 실패를 계속 반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도는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적인 시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는 총알이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틀려도 된다라고 해서 내가 주구장창 틀리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인은 잘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똑똑한 실패와 안전한 실패를 반복하자. 그래서 먼저 똑똑한 실패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패와는 다르게 러닝이 있는 실패를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내가 러닝을 쌓고 그 러닝을 다음 사이클에 반영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했던 그 시도와 실패가 그 다음 성장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한 실패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시도를 하기 전에 그 시도를 쪼개서 조금 더 작은 시도를 더 자주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동네 서점을 오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장 나가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열고 그냥 내 취향의 도서들을 조금 큐레이션을 해본다던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 타겟은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취향을 더 공략하는 게 좋은지 마켓을 공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테시스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가장 작은 리소스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시그널이 왔을 때 이제 스케일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스픽이 이 사이클 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이클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디벨롭되고 계속 반복되었을 때 더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닝이라는 거는 되게 그 어떤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거를 공유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픽에서도 그거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책을 낸 것처럼 저는 제가 배웠던 인사이트들, 러닝들을 꼭 정리를 해서 어떤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책이라는 형태로 계속 공유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 쌓았던 그 러닝들이 제가 시도하는 다음 시도에 또 반영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경험을 했어서 조금 그런 식으로 러닝을 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틀려야 트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틀리는 경험은 정말 뼈 아픈 경험이에요. 정말 제가 많은 실패를 해봤지만 정말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신입이나 주니어 아니면 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이고 리더가 되면은 이 실패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이 실패가 마치 나의 실패인 것만 같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이 실패가 팀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커지고요. 저 또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안 틀려야 되지?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다 잘 돼야 되나? 너 뭐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나의 리더는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것만 같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의 리더 역시 이 사이즈의 팀은 처음이고 이 문제는 처음 만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더 잘 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와 합의가 있을 때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는 이 일터가 단순히 경쟁의 링이 아니라 좀 서로의 성장의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틀려도 되지만 너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도 틀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 역시 성장하지만 너 역시 성장해서 결국엔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틀렸던 것들 그리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리스트업해보면 그것은 나의 도전 리스트가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 역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그거 한번 해볼 걸 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때 내가 진짜 이런 미친 짓도 했었지 이렇게 회고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도전 앞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잘 될 수 있을까? 괜히 나대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똑똑하고 안전한 실패를 계속 반복하기를 바래요. 물론 무조건 성공할 순 없지만 분명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방식으로 지금까지 잘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